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화요일 장대장 진행을 하고 있는 머니투데이 교권부의 유일한 기자입니다. 자, 요즘 장안의 화제로 연일 소리소문 많이 타고 있죠. 랩 어카운팅을 들 수 있습니다. 대형 자문사뿐만 아니라 중소형 신설 자문사까지 이 랩 어카운트장에 뛰어들고 있는 게 요즘의 현실인데요. 랩 어카운트 하면 뭐니 해도 수익률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자, 연기금 수익률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자문사의 가치 투자의 달인, 권용일 템피스 투자자문 운용본부 팀장을 모시고 랩 어카운트 시장과 함께 우리 시장 최고가 랠리를 달리고 있는 우리 시장에 대해서 한번 좀 깊게 그리고 또 솔직한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스튜디오에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방송 출연은 처음이신가요? 어떻습니까? 한국투자증권에서 사내방송 한번 해봤고요. 사내방송요? 해봤고 두 번째입니다. 네, 이렇게 이 공식 언론 매체에서 이렇게 방송하는 건 처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하여튼 저도 상당히 좀 기분이 좋고 우리 권 팀장님도 좀 경험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제가 아까 연기금에서 자문사에 돈을 맡겼다. 일임을 한 거죠. 여러 자문사에 돈을 맡겼는데, 거기에서 수익률 1위 했다. 이렇게 최상위권에 들었다. 이렇게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저도 사실은 우리 권 팀장을 안 지가 얼마 안 됩니다. 며칠이 안 되는데, 네. 저도 얘기를 들으면서 상당히 얘기를 들을 때만 놀랐습니다. 실례지만 올해 나이가 지금 81년생이고요. 네. 31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역시 젊다 보니까 과감하게 이렇게 물도 마셔가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우리 권 팀장을 이렇게 만나면서 느낀 게 상당히 좀 솔직하다. 네. 거침이 없다. 이렇게 여과가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는데, 자, 먼저 이 템피스 투자자문이 어떤 회사이고, 그 다음에 우리 권 팀장이 그동안 좀 걸어온 길, 그 다음에 그동안 어떤 정도의 수익률을 냈기에 이렇게 지금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건지 그 얘기를 좀 먼저 들려주시죠. 예. 템피스 투자자문은요, 98년에 설립이 됐고, 네. 지금 한 13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자문사 중에서는 13년이라 그러면 가장 오래된 축에 있고요. 네. 14년 동안 아시다시피 금융위기, 신용카드 버블, 그다음에 금융위기 같은 것도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았는데 그 시기 동안에 회사가 많이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 설립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13년 됐다는 것은 투자자들이나 고객들한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얘기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수익률 자료를 보셔더라도 굉장히 지금 연기금이나 자문형이나 일임형 모두 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수익률 잠깐 좀 보실까요? 좀 어떻게, 한번 좀 보여주시죠. 아까 2008년 금융위기 때, 네. 자, 한번 보여주시죠. 네. 예.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2008년 10월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었습니다. 그렇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 2007년에는 가장 지수가 사상치 최고치를 기록했었고, 뜨거웠죠, 그때. 가장 최고치를 기록하고 나서 무려 시장이 여기 차트를 보시다시피 거의 40% 이상 빠졌었는데 저희는 마이너스 4.7%로 방어를 했고 시장이 올라갈 때는 또 주식 편입비를 높여가지고 지수는 결과적으로 9.9% 그러니까 약 10% 오른 반면에 저희 펀드는 41%를 기록해서 그 당시 보니까 1년 동안 제로인 펀드 평가 기준 상위 1%를 기록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딱 여기 보니까 2008년 9월 30일부터 1년 동안 수익률 딱 보니까 코스피가 10% 올랐는데 우리 K펀드 권영일 펀드 매니저가 운용을 한 K펀드는 41.2%의 수익을 냈다. 그 다음 또 펀드 같은 것도 한번 좀 수익률 좀 보여주시죠. 짧게. 네. 방금 전 거는 금융위기 때 수익률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랩 시장이 많이 이렇게 스타코가 많이 몰리고 있고 여러 가지 반응이 뜨거운데 현재 이건 이제 모 증권사의 랩을 1년 이상 운영한 기업입니다. 보시다시피 벤치마크인 코스피는 설정 이후 28% 올라간 반면에 저희 랩 수익률 같은 경우는 51.62%니까 거의 배 이상 수익이 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특징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벤치마크 대비 그 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괴리가 점점 이렇게 벌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군요. 네. 또 다음 수익률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일종의 좀 수익률 자랑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잘했다.
아까 말씀드린 레버 카운트 같은 경우는 종목 수를 되게 적게 가져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있는데 연기금에서는 종목 수를 많이 가져가면서 지수 변동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뉴트럴하게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랩도 그랬는데 연기금 같은 경우도 보시다시피 지금 2009년 12월부터 했으니까 벌써 1년이 넘었거든요. 1년 지금까지. 4개월 동안 벤치마크는 30% 오른 반면에 저희 연기금 펀드는 51%를 기록해서 보시다시피 좋은 수익률을 내고 있고 아마 업계에서 높은 수익률을 상대적으로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31살의 젊은 펀드 매니저가 이렇게 놀라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네. 자, 가장 궁금한 게 개인적으로 어떻게 주식 공부를 하고 기업 분석을 하는지 또 이렇게 멘토로 삼는 스승이랄까 주식 투자의 그 스승이랄까 이런 게 있으면 좀 같이 좀 궁금합니다, 되게. 예. 저는 이제 항상 얘기하고 다니는데요. 돈을 벌고자 하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으로 빨리 독립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포브스에 있는 부자 순위 리스트를 많이 연구를 해보고 그 안에서 이제 널리 알려졌고 또 랭킹에 높게 된 사람들의 책이라든지 자서전, 그다음에 기자 뉴스 기사라는 것을 많이 모니터링 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제가 그래도 흉내낼 수 있고 좀 따라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워런 버핏이더라고요. 아무래도 $100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워런 버핏을 제가 제일 좋아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책도 많이 봤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 스승이 이제 워런 버핏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포브스 잡지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글을 읽다가 워런 버핏이 내가 좀 이렇게 따를 만한 스승이다 이렇게 좀 성격에도 맞는 것 같고. 네, 그렇군요. 참고로 이제 버핏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애뉴얼 리포트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버크셔 해더웨이를 설립하기 전에는 버핏 파트너십을 설립을 해서 또 사모펀드 형태 같이 지금으로 지금 얘기하면 우리나라 이제 투자자문사라고 비교할 수 있는데 그 시절에 레터도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읽어봤기 때문에 연구하는데 용이했습니다. 화면을 보니까 아주 똘똘한 그 젊은 펀드 매니저 이미지가 아주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우리 권 팀장님. 자, 워런 버핏을 상당히 좋아한다 이런 얘기인데 어떤 그 워런 버핏이 쓰고 있는 실전에서 적용하고 있는 어떤 지표를 그 종목 선정이랄까 운용을 할 때 적용을 하는지 그 얘기를 좀 이렇게 좀 궁금합니다. 좀 알려주시죠.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기업을 볼 때는 어떤 한 가지만 본다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여기 이제 방송에서는 이제 시간상 그리고 핵심적인 얘기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시청자들께서 감안해서 들어줬으면 좋겠고요. 워런 버핏의 가치 투자는 널리 알려져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많이 연구가 개인 투자자들은 연구가 안 됐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 가치 투자 방법 중에 버핏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제가 오랜 기간 연구해 보니까 ROE, 그러니까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는 이제 자기 자본 대비 순이익이죠. 순이익률이 높게 나오는 회사, 특히 향후 장기적으로 ROE가 높게 나오는 회사에 투자하는 게 워런 버핏의 투자법이 아닌가. 그러니까 ROE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그 경쟁되는 투자 자산과 비교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라든지 혹은 기대 수익률, 혹은 인플레이션율 등등 그런 것과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ROE가 과거에 높다고 무조건 그 회사가 좋은 건 아니지만은 과거도 좋고 향후도 기대되는 그래서 기업의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는 ROE가 높은 회사를 투자하는 것이 버핏의 투자 방법 아닌가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한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간단하지만 뭔가 좀 와닿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참고로 처음 주식을 산 나이는 언제였습니까? 개인적으로는 간접적으로 해서 아마 중고등학교 때 해봤던 것 같아요. 직접 계좌를 할 수는 없었고 간접적으로 미성년이니까. 야, 중고등학교 때부터 버핏도 상당히 어렸을 때 주식 투자 시작했다고 하는데 9살 때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국내에도 이제 워런 버핏 줄여서 워핏이 되는군요. 하다 보니까 또 워핏이 됐네요. 이 워런 버핏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운영업계에서도 내가 바로 한국의 워런 버핏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조금 그분들과의 어떤 그 차별성이랄까요? 그걸 좀 간략히 좀 본인은 이런 점에서 나는 그들과 좀 차별화된다. 어떤 게 있나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워런 버핏의 가치 투자는 아시다시피 학계에서 나온 게 아니라 네. 실전에서 수익을 잘 내는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네. 스승인 이제 벤저민 그램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가치 투자의 계보는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로 봤을 때는 이제 그 H 운용사가 가치 투자 브랜드로 많이 유명합니다. 네. 거기 같은 경우는 뭐 한국전력이라든지 KT 같은 종목에 주로 많이 투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한국전력은 이제 가치 투자 중에서 벤저민 그레임에 가까운 그러니까 자산주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산주 투자다. 네. 또 한 가지 S 운용사라고 또 있습니다. 유명한 운용사 같은 경우는 저퍼 혹은 저 PBR 기업으로 많이 대상으로 하는 것 같고 네. 거기다가 이제 배당 수익률이 어느 정도 기대되는 뭐 우선주라든지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이제 V 자문사라고 있습니다. 네. V 자문사 같은 경우도 가치 투자로 많이 유명한데요. 이름만 되면 다 아는 그 네. V자문사. 네. 네. 그런 같은 경우도 가치 투자를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연간 수익률도 꾸준한 것 같고요. 거기 같은 경우는 내수주나 음식료 주식에 좀 많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동서 이제 이런 거 상당히 네.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S 운용사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지표 중에 배당주 투자에 많이 오리엔트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 고배당 펀드 상당히 네, 오래됐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나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ROE가 높게 나오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네. 이게 지금 화면에 띄울 수 있는지 자, 모르겠는데요.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 좀 화면에 띄울 수 있나요? 네. 지금 안 된답니다. 아, 지금 안 되나요? 네. 보시면은 평균 PR이나 네. ROE를 보시면요. 뭐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PBR이 4.7배입니다. 그렇죠. 웰스파고 1.2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3.1배, 프록트앤갬블 같은 경우도 2.9배, PER도 보통 17배에서 와. 제일 낮은 것이 10배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 대신에- PBR, 저 PER 이런 게 아니군요. 네. 네. 대신에 ROE가 상당히 높게 나오고요. ROE가.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28%, 아. 그다음에 뭐 P&G 같은 경우도 20%,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25%입니다. 그 그래요? 이야기는 워렌 버핏이 고퍼나 고PBR에 투자한다는 건 물론 아니고요. 아니고, 예, 네. 다만 ROE가 높은 기업들은 시장에서 제값을 평가받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래서 값이 싸지는 않지만 좋은 회사를 제값 주고 사는 것이 더 훌륭한 투자 전략이 아닌가. 그렇죠. 왜냐하면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점에서 밸류에이션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뭐 2010년도 그 ROE가 높은 종목들, 상장사들 찾을 수 있잖아요. 네. 과거니까. 네. 근데 이제 과연 미래에 자기 자본으로 얼마만큼 그 리턴, 수익을 낼지 이거를 참 따지는 건 예측하기란 상당히 어렵고 네. 그래서 그런 그 ROE 투자 이런 거는 상당히 고수만 좀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게 적중하면 매우 높은 수익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이제 듣고 알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그 ROE를 상당히 강조하시는데 실제로 그런 그 워런 버핏을 따라서 워런 버핏식 ROE 투자를 통해서 우리 권 팀장께서 이렇게 높은 수익을 올린 그 사례를 네. 몇 개를 좀 이렇게 좀 한번 들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거의 1년 반 이상 동안 뭐 전 직장 같은 경우도 이어져 왔던 종목 중에 대표적인 종목이 기아차입니다. 기아차는 개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예전에는 막 적자도 내고 네. 엄청난 상당한 부채를 가지고 있는 회사였는데요. 아시다시피 피터 슈라이라는 세계적인 디자인을 영입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플랫폼을 통일했습니다. 생산 플랫폼을요. 그러면서 ROE가 거의 30%대에 육박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익 증가율도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 기아차 같은 경우는 과거의 ROE를 봤을 때 낮게 나오지만 미래의 ROE 가치, 그다음에 사람에 대한 가치, 거액의 어떤 그 셀러리를 주고 데리고 왔거든요. 그런 거는 워렌 버핏이 또 사람을 많이 봅니다. 예, 일화 중에 뭐 가구 회사 같은 경우는 그 CEO의 자서전만 보고 그 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베팅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ROE라는 것이 과거가 무조건 좋았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 또 반면에 과거가 나빴다고 향후 좋아지지 않은 법은 없는데 그렇죠, 기아차 그렇죠. 같은 경우는 턴어라운드와 ROE가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네. 또 한 가지로는 이제 LG화학을 들 수 있습니다. LG화학. 예. 네. LG화학 뭐 다 누구나 아는 종목이고 누구나 투자하고 있는 너무 많이 종목인데요. 올랐어요. 네. 아시다시피 ROE가 30%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순수화학 회사에서 하이브리드성 화학 회사가 됐고
2차 전지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성장성이 높은데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지만 주가는 오히려 중소형주보다 월등히 많이 올랐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아시다시피 건설회사들이 큰 게 재미는 없었는데 저는 건설회사 중에 삼성 엔지니어링을 장기간 보유해왔습니다. 야, 삼성 엔지니어링. 네. 삼성 엔지니어링은 아시다시피 ROE가 40% 육박합니다. 그래서 매출액도 그렇고 순이익도 그렇고 무려 40%씩 증가를 해왔고 저걸 PER 보고 투자하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그죠? PER이 아주 높았거든요. 20배에 근접하거든요. 대신에 ROE는 PER의 2배치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수년간 이익 성장률이 40% 이상을 달성해왔고요. 거기에는 또 역시 CEO인 정현주 사장이 과거에 월등한 경영력을 보였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삼성물산으로 가 있고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뭐 중소형주 중에 개인들이 관심 있어서 예전에 이제 노스페이스가 노스페이스 잘 되는 걸 보고 영업무역 을 투자했었고요. 금융위기 때요. 네. 금융위기 때. 네. 그래서 상당한 단기간에 수익률을 냈었고요. 그렇군요. 네. 뭐 더 얘기 드릴까요? 아닙니다. 네. 자, 너무 자랑 많이 하시면 시청자분들 또 이렇게 삐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뭐 준비된 코너가 있습니다. 네네. 네. 네, 이슈 일문일침입니다. 오늘은 스타 펀드 매니저죠. 버핏 용일, 권용일 팀장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수도 장대장 패널단의 질문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장대장 패널단의 질문 보시겠습니다. 머니투데이 증권부 임지수 시향팀장입니다. 증시 추가 상승 전망이 우세하지만 현재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오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랩에 가입하는 것은 막차를 타는 것이 아닌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입니다. 선택권이 없습니다. 랩 지금 가입하기에 적절한지 이에 대한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지수 시황팀장의 얘기를 우리 손승희 앵커가 아주 잘 전해준 것 같습니다. 자, 답변을 해주시죠. 바로.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기자님의 질문이 굉장히 개인 투자자들도 궁금해할 만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네. 그래서 아시다시피 작년에 지수가 20% 이상 올라갔고요. 우리 임지수 시황팀장이 지수 시황팀장, 지수 시황팀장. 네.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올해 1분기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할 수 있고 지금 현재 PER은 아시다시피 11배에 근접했습니다. 네. 그리고 일드갭은 금리가 상승해서 6%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지수가 약간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는 게 충분히 가능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그 글로벌 그 밸류에이션을 한국 코스피와 다른 나라를 비교해 봤을 때도 작년에는 제가 예를 들어서 연계금 운용을 할 때 주식 비중이 거의 99% 유지로 했었습니다. 99%요? 네. 그래서 한때는 막 99.5%까지가 들어갔었고요. 그러나 상반기 들어가가지고 제가 주식 비중은 90% 초반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저도 지수 상승으로 한 기대 수익률은 크게 높게 보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수 상승으로 인한 기대 수익률은 한 1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글로벌 기준으로 봐도 우리나라가 아직 현저히 싸진 국면은 벗어났지만 그렇죠. 여전히 싼 국면인 건 맞고요. 채권 수익률 대비도 일드갭이 뭐 5.8%, 7% 이렇게 나오지만은 여전히 그 돈이 주식을 위한 주식을 대체할 만한 투자 수단이 많지 않기 때문에 채권 수익률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 나쁘다고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매력도가 작년보다 떨어진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낮게 봐야 되는 건 맞다. 그리고 레벨 지금 가입해도 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장에서는 인덱스형 투자 전략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삼성전자를 뭐 어느 정도 가져가고 뭐 10몇 프로 가져가고 뭐 하이닉스 혹은 뭐 큰 종목들 한국전력이라든지 큰 종목 중에 이제 시총 상위주로 투자를 단순하게 인덱스 같이 운용하는 전략을 해서는 기대 수익률이 적게 나올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손실을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익이 좋을 전망이 되는 쪽 그런 쪽으로 집중 투자하시면서 그러니까 선택된 집중 투자를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뭐 그냥 과대한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 무슨 너무 위험한 투자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펀드멘탈로 인해서 베팅되는 쪽으로 투자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ROE가 계속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또 이렇게 압축해서 선택된 집중 투자를 해라 이런 얘기인데 아까 기아차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금 이제 8만 원 넘고 9만 원 향해 가고 있는데 부릉부릉 잘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 시장의 가장 강한 주도주는 역시 자동차와 그 부품주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화학주들. 이 두 양대 주도주가 꺾이면 코스피 제가 볼 때는 많이 밀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약간 좀 위태위태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 주도주들 살아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 주도주 좀 대응해야 되는지 좀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뭐 주도주라는 표현을 제가 잘 쓰진 않는데요. 예. 어쨌든 뭐 시장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주도주라는 것은 어쨌든 그냥 주가가 올라간다서 시장에서 주도를 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적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2007년과 비교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장세가 이제 버블 장세일 때 특징이 뭐 금융주라든지 증권주라든지 건설주 같은 것이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네. 아시다시피 그때 뭐 그런 쪽의 섹터의 밸류에이션은 막 24배를 넘었었습니다. 네. 그리고 건설주 같은 경우. 근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태고 또 아시다시피 지금 화학이나 자동차의 밸류에이션은 PR이 15배를 넘지가 않습니다. 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10배 초반이기 때문에 아주 싼 건 아니지만 비싼 게 아니다. 그러나 실적은 좋다. 실적은 좋다. 특히 일본이 지금 지진 사태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수혜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아주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서는 안 되겠지만 여전히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투자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가지고 자동차 화학주를 가지고 있는 분은 지금은 성급하게 차익 실현할 때는 아니다. 네. 네. 그러면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분은 좀 약간 좀 조정받으면 들어가도 된다. 네, 괜찮다고 봅니다. 기대치를 좀 낮추고 네, 대신. 네. 네. 뭐 어떤 분들은 기아차 15만 원 간다. 뭐 이렇게 막 지르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저는 연기금이나 레버카운트 개인 1임 다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레버카운트가 이제 요새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 드리자면 레버카운트는 펀드와 다르게 종목 수가 적게 투자한다. 그렇죠. 그래서 14종목, 15종목. 현재 오늘 조정해서 15종목 들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더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저도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볼게요. 워렌 버핏이 전 세계에서 돈을 제일 잘 운용하고 관리하고 특히 오랫동안 수익률을 냈던 사람입니다.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를 제가 과거 10년치를 연구해 보니까요. 상위 10종목에 대한 투자 비중이 그렇죠. 85%를 넘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건 어떻게 보면 레버카운트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운영하는 거죠. 예. 불리는 운용자산 80조에 육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회사에 많이 투자한다는 얘기는 자신감이 있다는 평균 얘기죠. 수익률을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맞아. 포트폴리오의 ROE를 높게 하고 평균 PR은 낮게 하는 거거든요. 네.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네. 참 다 설명드렸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서 종목 수를 적게 한다고 위험한 건 아니라는 거죠. 네. 오히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 봅니다. 그렇군요. 네. 자, 랩이 실력만 있다면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다. 네. 그렇다고 뭐 랩이 무조건 운용사의 그 뮤추얼 펀드보다 좋다 이것도 아닙니다. 결국 운용을 누가 하고 얼마나 잘 운영하냐 문제이지 선택의 문제지 랩이 좋고 펀드는 아니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군요. 네. 자, 또 처음으로 우리 스튜디오 나오셨으니까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올해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이 기업 한번 좀 관심 있게 한번 뜯어보세요. 뭐 이런 거 간단히 한번 좀 이렇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툭 그냥 팁으로 하나만 던져주셔도 되고. 종목 얘기하시는 거예요? 종목 얘기해도 되나요? 여기서? 괜찮습니다. 아니, 어차피 추천 개념이 아니라 한번 좀 공부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알겠습니다. 저는, 뭐 자동차에 대한 논란이 많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글로벌 자동차, 현대차와 기아차의 시가총 합계가 5위 안에 들어갔어요. 네. 4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버블이 아니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 봤을 때는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자동차주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은행주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조금 봅니다. 짧게. 네. 네, 시간이 거의 다 돼가서. 네. 기아차라든지 뭐 삼성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뭐 화학주 같은 경우는 뭐 LG화학 같은 거, 호남소도 괜찮고요. 예, 역시 주도주로 계속. 자, 첫 방송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예, 감사합니다. 네. 소감, 아니.